만나면 좋은 친구 MBC.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봉산서재. 이곳에서 율곡 2위가 잉태된 것을 후대에 전하고 기리기 위해 1906년 고을 유생들이 창건한 사당입니다. 이 사당에 율곡 2위와 화서 이항로의 영정을 모시고 해마다 제를 지내고 있죠. 한적한 봉산서재에 모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율곡 효행길 걷기 행사가 열린 건데요. 가을에 내려왔다가 1569년 봄까지 있다가 서울에 강릉 문성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과 일반인 등 50여 명이 참가한 2박 3일간의 여정. 그 뜻깊은 행사에 함께 동행해 보시죠. 조선 중기의 대학자 율곡 2위의 영정 앞에서 참배의 시간을 가져보는 참가자들. 이번 행사는 어떻게 기획하게 된 걸까요? 전통 문화나 우리 조상들이 읽은 가치가 젊은 세대들에게 제대로 좀 전달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가지고 율곡연구원에서 율곡 선생의 어떤 그 생각이나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을 같이 좀 젊은 세대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율곡 선생이 어머니나 외할머니, 아버지께 배웠던 그런 효신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되새겨보자는 취지에서 율곡 선생이 1568년, 69년 두 번에 걸쳐서 외할머니, 강릉에 계시는 외할머니 병관을 위해서 서울에서 벼슬을 사직하고 내려오셨던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고등학생들과 우리 시대의 효의 의미가 어떻는지, 또 효를 포함해서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공기, 걷기에 참 좋은 날씨인데요. 율곡 효행길 걷기는 이호석 문학의 숲에서 시작됩니다. 평창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가산 이호석에 대해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민족주의 운동. 한국 현대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설가 가산 이호석.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을 메밀꽃 필 무렵을 집필했죠. 이호석 문학의 숲은 소설 속 배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으로 주인공의 집부터 소품 하나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그의 문학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연 생태 공간입니다. 2km 남짓한 산책로를 따라 찬찬히 걸어보는 참가자들. 허생원과 동이가 다투던 주막과 사랑을 나누던 물레방앗간을 보니 마치 소설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많이 물레방앗을 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봉평이라는 곳이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이호석 선생의 문학의 배경지이자 출생지이기도 한데 메밀꽃 필 무렵에 보면 허생원과 동이의 관계가 또 다른 가족을 의미하거든요. 오늘날 그 가족 붕괴나 가족 파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효나 효도 효행을 하려고 하면 가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율곡 효행길 걷기 1일차에는 이호석 문학의 숲을 출발해 팔석정까지 걷게 됩니다. 천변 옆으로 펼쳐진 걷기 좋은 산책길. 이 길은 효심 지극했던 신사임당과 율곡 2위가 오르내리던 효행길과 맞닿은 길입니다. 신사임당은 결혼 후 봉평에 잠시 살 때에도 강릉의 친정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는데요. 율곡 2위 역시 성년이 된 후 외할머니의 병구안을 위해 관직을 내려놓고 강릉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참가자들은 이 길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후배들이랑 동기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해볼 시간도 별로 거의 없었는데 체험 와가지고 오랫동안 걸으면서 얘기하는 시간도 많고 또 안 해봤던 얘기들을 또 같이 나누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것도 배우고 이제 걸으면서 강연도 듣고 하니까 좀 더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고 나름 재밌어가지고 2일차도 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참가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 대관령 국민의 숲 입구에서 출발하는데요. 자,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드디어 율곡 효행길 걷기 그 둘째 날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기분 좋게 길을 나서는 참가자들. 울창한 숲길에 들어서니 청량한 기운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청정 자연을 만끽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오늘은 국민의 숲에서 출발해 신사임당 사친시비와 대관령 옛길을 지나 어흘리 마을까지 이어지는 여정. 신사임당과 율곡 2의 효심을 더욱 진하게 느껴볼 예정입니다. 사실은 학생들도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엄마 아빠 또 효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세대인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런 율곡길을 걸으면서 또 학생들은 그 부모에 대한 생각을 또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고 저희들은 또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또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대관령 고갯길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강릉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조금만 더 걷다 보면 신사임당의 사친시비를 만날 수 있죠. 신사임당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를 비석에 새겨놓은 겁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친정에 남겨두고 시댁으로 돌아가던 중 대관령 중턱에서 고향을 내려다보며 지은 시 신사임당의 애달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길로 가는 이 마음 돌아보니 국조는 아직도 한데 흰 구름만 저문사를 날아내린다. 신사임당이 시를 짓던 그날 6살 율곡 이이도 함께였겠죠.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주한 풍경.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신사임당도 여기까지 올라와서 어머님 생각을 했는데 저도 축구부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연락 자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왜냐면 19살인데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이제 부모님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도 제가 보여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걷다 보니 대관령 옛길에 이르렀습니다. 길 자체가 살아있는 문화재인 대관령 옛길. 수많은 문인들이 시를 남긴 길이기도 하죠. 어린 율곡 이이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으며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훗날 33살이 됐을 때 외할머니의 병환 소식을 듣고 강릉을 다시 찾게 되는데요. 벼슬에서 물러날 만큼 외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율곡 이이. 이 길 위에는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두 모자에 깊은 효심이 담겨 있습니다. 참가자들도 두 사람의 숨결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는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걷다 보니
어느새 어흘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고단하고 길었던 길 위에서의 하루. 그런데 쉬지 않고 뭘 하는 걸까요? 효가 무엇인가? 그거 정리됐어? 의논하고 있어. 네, 의논하고 있어. 아직 의논하고 있어? 네, 의논하고 있습니다. 저는 효는 스피커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게 속삭이든 크게 얘기하든 부모님은 크게 울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효는 내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엄마한테 제일 소중한 게 저이기 때문에. 효란 건전지. 왜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건전지가 되어 부모님이 빛나게 해드릴 차례이다. 그렇지. 이건 우승이야. 율곡 효행길 걷기 3일차. 흥겨운 노래로 시작하는 참가자들. 지칠만도 한데 친구들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마냥 즐겁기만 한데요. 오늘은 어흘리 마을을 출발해 윗느릅내와 주컨 저수지를 거쳐 3호정 공원까지 꽤 긴 여정이 펼쳐질 예정. 일반인 참가자들도 학생들과 나란히 걸으며 효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이게 되게 효라는 거 역시 되게 너무 무겁더라고요. 어렵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전화 한 통 드리고 자주 뵙고 어쩌면 이게 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조금 마음이 숙제처럼 무거웠던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효는 저희가 가고 있는 내리막길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리막길에서 뭐든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듯이 효도 이제 부모님이 저희한테 베풀어 주셨듯이 저희도 베풀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는 발걸음으로 주컨 저수지를 여유롭게 걷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쥐며 함께 걷는 길. 특히 이곳은 문성고 축구부 선수들에게 익숙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네, 이 길은 저희가 체력 운동할 때 뛰던 거리인데 이렇게 천천히 걸어서 가보니까 좀 색다른 길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뛸 때하고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네, 아예 그냥 다른 길 같습니다. 네, 옆에 저수지도 있고 이렇게 풀도 있고 나무도 있으니까 이쁜 것 같아요, 참. 드디어 걷기 행사의 종착지 3호정 공원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은 효를 테마로 한 공원으로 강릉 출신의 한 언론인이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을 담아 조성한 공간인데요. 네. 저분은 지금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무사히 완주한 참가자들.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 아닐까요? 일단은 숙소 가가지고 전화 한번 드려가지고 끝났다 말씀드리고 전화로 또 사랑한다고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율곡 효행길 걷기를 마치고 오죽헌으로 향했습니다. 율곡 2의 학문적 업적과 덕행을 기리는 대연 율곡 이선생제 서재에 참관하기 위해서인데요. 흑광 끝 제이자 재수 전통 유교식 제례를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제례 행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율곡 효행길 걷기를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번 이 걷기 행사를 하면서 진짜 하루하루 힘들기도 했고 또 하루하루 행복했는데 그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이거랑 같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효도해드리긴 힘들지만 이제 조금이나마 매일매일 하면 그것도 부모님께 큰 행복이 되니까 걷기 행사를 하면서 많이 깨닫고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어머니 나 봐봐. 또 보자. 야, 텔레비에서 보자. 진짜로. 알았지? 진짜지네요? 네, 건강해. 혜성아, 일로 와. 잘 때라. 혜성이 한 번 하자. 안녕하세요.
2박 3일간 총 50km의 도보 행진을 이어간 참가자들. 율곡 효행길을 걸으며 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해 부모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효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오늘 길 위에서 되새긴 효의 의미를 기억하고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두 다리와 같은 휠체어. 그런데 만약 이 휠체어가 고장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이들을 불러주세요. 휠체어를 고치러 어디든 달려간다. 걱정 마세요. 누구신데요? 우린 휠체어계 맥가이버예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휠체어를 수리해주는 특별한 병원을 소개합니다.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한 병원. 이곳에 사람이 아닌 다른 걸 치료하는 진료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춘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 이동 보조기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휠체어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팔지만 수리해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춘천시에서 해결하고자 설립한 곳입니다. 이곳 수리지원센터의 든든한 맥가이버, 아픈 휠체어는 날개에 맡겨라. 휠체어 의사, 김재림 수리기사. 그동안 춘천시에 많은 휠체어를 고쳐왔다는데 어디 실력 좀 볼까요? 이 환자는 어떤 상태인가요? 휠체어가 지금 타이어 여기 표면을 보면은 너무 이게 좀 상처가 많고 기스가 너무 많이 간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미끄럼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타이어를 교체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타서 마모된 타이어를 가볍게 교체해 줍니다. 헌 타이어를 빼버리고 짱짱한 새 타이어를 씌운 뒤 안쪽에 기스 하나 없는 새 튜브를 끼우고 공기를 채워주면 끝! 다 된 거예요? 네, 이 정도면 돼요. 뚝딱뚝딱 하시네요. 경력이 오래되셨나 봐요. 아니, 한 5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5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예. 일단 뭐 남을 도와드리는 일에 대한 좀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장애인분들을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그러면은 흔쾌히 도전해보자 한번. 전공도 없었고 마음가짐 하나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것 같아요. 저로서는 되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이게 의구심도 들지만은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까지 오가며 보조기기 수리 기술을 배우고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키워가는 김재림 기사. 덕분에 오늘도 수리 끝! 휠체어 그러면 잘 관리하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맥가이버가 알려주는 휠체어 관리 팁! 물을 많이 안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사 부분들이 이제 물에 맞으면은 부식이 많이 되니까. 두 번째로는 바퀴 휠 쪽에 이제 머리카락 끼이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끼이면 바퀴가 나중에 이게 잘 안 굴러가게 돼요. 그래서 세세하게 체크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 번째로는 공기압은 한 40에서 50 사이에 이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리기사가 직접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분 휠체어가 없는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가 고장나면 센터까지 찾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가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고장이 나면 이제 1차적으로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추가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차량과 이 경사로를 이용해서 차량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춘천시 곳곳을 바쁘게 누볐던 휠체어 이동병원.
출장 신청이 뜸한 겨울을 맞아 차량 내 장비들을 점검하기로 합니다. 배터리 관리가 제일 중요해. 그지? 겨울철이라서 13.5V 나오고 있네. 우리 그러면 이거 모지란 거는 사는 거 지난번에 많이 구매한 거 같은데 그거는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을 거야. 그럼 이거밖에 안 남은 거야? 와. 필요한 양보다 조금 많이 해서 구매를 했는데 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네, 재고가 남지 않았네요. 그 수리 기사님 저희 보너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뭐 개인 사비로라도 드려야 되나? 진심이세요? 아, 네. 밥 한 번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만족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안 지켜질 것 같아요. 잘 안 지켜질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센터장님, 방송 탔습니다. 꼭 사주세요. 누군가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러는 것을 이제 직업으로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고. 휠체어를 고쳐드리고 나서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신다거나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죠. 이날 오후 한 시민이 가족의 휠체어를 갖고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것 같은데요. 다 쪼여져 있는데 왜 이렇게 허리 없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 휠체어가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 알았어요. 이거 왜 여기 핀이 있거든요. 이 핀이 빠졌나 봐요. 아, 정말 핀이 하나 없네요. 핀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조업체에다가 부품들이 없나 봐요. 너무 좀 휠체어가 가양각색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받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지는 않고. 네, 연락 드릴게요. 부품이 오면 그때 뵐게요. 휠체어가 망가지면 휠체어 구입 업체에다가 전화를 먼저 해서 막 물어보고 했었는데 여기 이제 수리센터가 생기니까 부품을 여기서 다 구해서 수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죠. 휠체어가 고장나면 얼마나 답답할지 그 심정을 잘 알기에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는 마음.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는 일상 속 필수품인 만큼 센터는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조건은 춘천시에 이제 주민등록 등본 거주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등록 되시면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뭐 차상위나 수급자 같은 경우는 최대 20만 원까지, 일반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이제 직접 방문을 하시면 정말 빠르게 이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오기가 힘드시다 그러면 저희 대표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주위에 방문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소독, 세척, 점검 이 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게 될 겁니다. 장애가 있어도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누릴 권리.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춘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는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둘은 12학기요. 할만해요. 윤도랑 시윤이는 꿈이 뭐예요? 저는 기계공학자예요. 스케이트 선수. 부평초등학교 씨름부에서 열심히 하고 착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음악을 칠 수 있다는 건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거고 내가 스스로 해냈다는 게 기뻐요. 따뜻한 연말, 기대감에 마음까지 부푸는 시기인데요. 짜잔!
풍선 여러분 저 어때요?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 풍선인데요. 여기에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담긴 그런 풍선이라서 오늘은 이 풍선이 더 예뻐 보이네요.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그냥 놓칠 순 없죠. 연말을 더욱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선물하는 사람들. 바로 원주시 자원봉사자분들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한컷의 사진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철 따스한 마음이 모이고 모여 한 장의 사진으로 기록되는 날. 잊지 못할 사랑의 한 컷을 만날 수 있는 그 따스한 현장으로 가봅니다. 특별한 순간이 담긴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온 현장. 원주시에서 개최한 자원봉사 사진전을 찾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감동적인 순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미 지나가 버린 순간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그때의 온기가 따스하게 전해지더라고요. 누군가에겐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을 순간순간들이 모여 오늘 또 하나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제각각 봉사를 하는 이유는 달라도 한결같이 돕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매한가지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봉사활동 하시는 모습을 좀 시민들에게 또는 뭐 전국에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자원봉사 활동의 활동성을 잘 담고 또 작품성까지 있는 그런 작품을 골라서 우리가 봉사활동 하는데 홍보활동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원주시는 자원봉사 사진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는데요. 해를 거듭한 감동의 순간이 올해로 16년째 기록되고 있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사진 공모전은 없어요. 이런 봉사활동도 있구나. 나도 이런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공모전에선 우열을 가리기 힘든 총 116점의 작품이 출품돼 16점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는데요. 뭔가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느낌이 느껴져요. 연료비가 없어서 연탄을 사용하시는 이제 홀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보일러를 교체해 줄 수 있는 전문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재능 봉사 활동을 하는. 사진 속 감동의 순간은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에도 애틋한 추억의 한 장면을 이끌어내기도 하는데요. 사진 보고 계시는데 유난히 여기에 이렇게 오래 머물고 계시네요. 아, 예. 이거 보니까 어르신분들이신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정성껏 심은 나눔의 씨앗이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꽃으로 피어났죠. 또 연말이고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들 하시는 분들 좀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저도 좀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너무 훈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따뜻해지셨나요? 아, 그럼요. 네. 하나 둘 살펴본 작품 중 유독 눈에 띄는 사진. 바로 풍선아트 봉사단의 사진인데요. 어르신들의 어여쁜 풍선 모자가 눈에 띕니다. 근데 이 사진 속에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모두가 표정이 너무 밝아요.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보람과 기쁨을 느끼거든요. 당연히 그게 이제 얼굴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올해 금상을 탄 수상작이죠.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사진을 보니까요. 봉사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나눌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즐거워 보여서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인지 또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나누면서 더 큰 행복을 얻는다는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겨울은 유난히도 따뜻한데요. 나눔을 베푸는 분들의 사랑의 한 컷은 과연 어떤 장면일까요? 찰나의 아름다운 순간을 만나러 사진 속 그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특별한 가족의 밤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찾아간 곳에서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알록달록 예쁜 풍선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선을 만들고 이리저리 꾸미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과연 어떤 자리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와, 이 알록달록한 풍선을 보니까 제가 제대로 잘 찾아오긴 했네요. 잠시만요. 네네. 원주시 풍선아트 봉사단 네네. 어떤 봉사단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2008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전문화 교육을 받고 지금 15년 정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와, 역사가 오래된 봉사단이네요. 네네.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곳에서 이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저희 자원봉사센터로 오늘 행사가 송년회 밤 행사가 있는데 혹시 저희 풍선 와서 아치하고 장식 좀 해줄 수 있냐고 요청이 돌아서 저희가 오게 됐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시나요? 아, 그럼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아름다운 순간을 꾸며주기 위해 언제든 동행에 나서고 있죠. 아니 보니까 신기한 기구들이 많네요. 풍선아트 할 때도. 저희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기구도 없었어요. 오. 손으로 빌고 우로 불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 재능 기부가. 네. 풍선아트 봉사에 뭔가 매력이 있을까요? 매력이 있죠. 뭘까요? 빈 곳에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죠. 이런 노력이 있어 더 많은 이들의 순간이 알록달록 재빛을 발하는 건데요. 그 빛나는 순간이 바로 한 장의 사진으로 기록됐죠. 아니, 제가 보니까 봉사활동 하시는 모습을 계속 사진으로 남겨두시더라고요. 남겨놔야죠. 순간순간 그 봉사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해놓고 있죠. 풍선아트 봉사단을 많은 그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행사의 주인공들이 도착하기 전 최대한 아름다운 현장을 먼저 가꾸기 위해 열심히 풍선을 만드는 사람들. 저도 빠질 수 없죠. 일손을 보태면서 풍선 아트까지 배워봤습니다. 줄 3개 만들어주세요. 3개 만들어가지고 안 부러지게 손 이렇게 잡아주세요. 어때요? 처음 만든 것 치곤 잘 만들었죠? 크리스마스를 기념한 연말 행사 자리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풍선이 이렇게나 한가득 만들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산타는 선물을 두고 갔고 풍선아트 봉사단은 풍선 선물을 한아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장애인 부모연대 가족분들도 드디어 행사장에 도착했는데요. 하나하나 풍선을 나누어 줄 때 즐거워하는 분들의 표정에 뿌듯함도 기쁨도 2배더라고요. 행사를 앞두고 흥을 돋우는 풍선 선물에 분위기도 제대로 올라갑니다. 네, 저희 이게 코로나19 이후로 이렇게 처음 많은 가족분들을 뵙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송년회가 2019년이었습니다. 그 이후 4년 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모두 반갑습니다. 함께해 더욱 아름답고 따스한 송년회 밤이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예쁜 풍선으로 꾸민 무대 위에선 모두가 오늘 밤 무대의 주인공, 댄스 실력을 발휘해보는데요. 밋밋하고 좀 건조한 공간이 덕분에 화려하고 축제하는 분위기가 나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15년, 20년 원주시 모든 행사가 저희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원주시 풍선아트 봉사단 많이 불러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디든지 갑니다. 저도 갑니다. 누가 잘 추나. 흥겨운 춤사위에 오늘 1, 2등이 대수일까요? 등수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 된 밤. 또 다시 아름다운 사랑의 한 컷으로 기록됐습니다.
생계를 위해 낡은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에게 리어카는 중요한 생계수단인데요. 낡고 위험한 리어카를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사 테이프랑 그리고 태양열로 된 LED 조명을 달아드렸습니다. 야간에도 위험하시지 않게끔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고요. 리어카를 고쳐주는 사람들 만나봅니다. 춘천시 후평동. 겨울 추위가 기승이던 어느 날 반짝 리어카 수리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각종 수리 도구와 장비들이 가득한데요. 오시면 먼저 리어카 주문서에서 저희가 만든 1부터 9까지 수리 항목 중에 원하시는 거를 좀 이렇게 여쭤보고 체크를 해야 돼요. 시민들과 아이디어를 모아 제작한 춘천만의 오렌지 리어카. 새로운 리어카에는 9가지의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밤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곳곳에 반사 테이프와 후미 등을 붙이고 핸들에도 테이프를 붙여 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원재생 활동가분들이랑 같이 돌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거든요.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 제안해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리어카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했었어요. 1년간 리어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은 내용을 토대로 리어카 시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가볍게 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핸들바를 테이프나 아니면 스트랩으로 감는 그런 앞에 보조 장치를 진행을 해봤고요. 앞부분에는 저희가 그물망으로 대체를 해봤는데 사람한테도 안전하고 적재물이 이제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차량이 하이라이트를 켜거나 이제 빛을 쏘이게 되면은 얘가 빛을 받아서 바로 반사를 해주기 때문에 이 고리를 풀면 추가로 적재를 더 해줄 수 있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오렌지 리어카를 저희가 그 앞에 자원재생 활동가분들이 인터뷰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와주신 분들에게 이 오렌지 리어카를 기증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리어카를 수리하기 위해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낡았는데요. 특히 리어카 타이어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빵꾸 닦으나 손톱이 가려고. 자동차 정비사처럼 일단 리어카의 상태를 체크하고 어르신의 요구에 맞게 정비할 곳을 손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타이어가 차량처럼 이게 그 트레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밋밋하게 오래 사용하셔가지고 저희가 안전상의 위험도 있어서 저희가 쇠바퀴로 일단은 오늘은 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새 타이어로 교체되면 리어카도 가볍게 잘 굴러가겠죠. 그동안 망가진 리어카를 고치고 싶어도 마땅히 수리할 곳도 없고 고치려고 해도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어르신들께는 큰 부담이었는데요. 이렇게 무료로 수리받을 기회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렌지색 그물망을 이용해 적재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밤에도 잘 보이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한층 산뜻해졌습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철봉을 다시거나 딱딱한 걸로 대시면은 이제 운행하실 때 짐이 많이 실릴 경우에 그 쇠봉이나 여기 그 쇠 철사가 몸에 닿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방지하고, 그리고 최대한 적재를 앞쪽으로 쏠려도 이게 위험하지 않게끔 저희가 그물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새로워지는 리어카를 보면서 가장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분은 바로 리어카의 주인 김재천 어르신. 추리도 잊은 채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데요. 5명의 리어카 수리공들이 1시간 동안 수리하면서 낡았던 리어카를 새 리어카로 변신시켰습니다. 곳곳에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장치들을 장착하고
드디어 어르신께 선보일 차례. 수리된 리어카를 꼼꼼하게 둘러보시는데요. 무겁고 위험했던 리어카에서 가볍고 안전한 리어카가 됐습니다. 네, 고맙죠. 저희가 더 너무 고마워요.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리어카 수리를 마치자마자 다시 거리로 나온 김재천 어르신. 새로 붙인 따릉벨도 힘차게 돌려봅니다.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걸어야 하지만 생계를 위해 한시도 멈출 수 없는데요. 수리된 리어카로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길 바라봅니다.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새 리어카 수리에 들어간 시민 활동가들. 전문적으로 수리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리어카 프로젝트를 위해 참여한 시민 활동가들인데요. 20, 30대 청년들로 구성된 시민 활동가들. 리어카 수리를 위해 기본적인 수리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또 어르신분들도 뵙고 그렇게 좋은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저 마음도 기뻐지고 굉장히 보람찬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따뜻한 마음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뿌듯한 것 같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또 춘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오렌지 리어카 보게 되면은 또 내심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어카를 고치기 위해 또 한 분의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많이 걸어 다니시는 만큼 역시 타이어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어제 수리는 다 해주셔가지고 타이어만 바꿔달라고 오신 것 같아요. 벙크가 나고 이 수리하는데 가격이 너무나 비싸요. 타이어 하나 뭐 한쪽 교환하는데도 8만 원씩 가니까 두 쪽이면 16만 원인데 그렇게 비싸요? 예, 우리가 한 3만에서 3만 5천 보를 5만 보 정도 이렇게 걸어요. 예, 폐지 짓으로 마모가 심하잖아요. 타이어도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료로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이번엔 수리된 리어카를 차에 싣는데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거 후평동에 있는 고물상으로 직접 수리한 리어카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후평동에서 어르신께서 여기까지 직접 나오시기가 힘드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수리를 해서 직접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폐지를 주워 고물상으로 가지고 오시는데요.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새 리어카. 벌써 몇 대가 수리돼 이곳에 주차돼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리어카가 골목 분위기까지 환하게 해주네요. 자리가 비좁으니까 새빵 사니까 어디 놀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또 자리 조금 있으니까 그냥 왔다 세워놓으라고. 한 대라도 더 고쳐드리고 싶은 오렌지 리어카 수리팀. 원래 그냥 새로 잡으시면은 겨울에 엄청 손이 시려우신데 요거를 감으면은 손도 안 시리시고 약간 폭신폭신해가지고 재질이 잡을 때 그립감이 훨씬 좋아져요. 어르신들이 너무 어렵잖아 요새. 또 경기도 안전도 하고 이렇게 그냥 색깔이 있으니까 야광도 되니까 안전하죠 그래도. 네, 안전성도 있고. 칙칙했던 리어카가 오렌지색으로 화사해졌습니다. 거리를 밝히는 자원재생 활동가 어르신들과 함께 오렌지 빛으로 거리를 밝힐 텐데요. 이웃의 관심과 배려로 탄생된 오렌지 리어카. 어르신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마음까지도 오렌지 빛으로 더욱 밝아지길 기대합니다.